소개받은 NA의 정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는요. 또 기술 얘기를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5G, 뭐 LTE, 뭐 3G 대한민국이 뭐 여기 한국이라서가 아니고 공지상이 제일 뭐 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근간하는 산업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서 발표하신 분들은 뭐 산업적인 측면이랄까 기술, R&D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이동통신 시장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책적인 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인터넷은 결국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부 정책선에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 일환으로 시행을 한 그런 정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품질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발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에 대한 가입자 수준을 좀 보고 있어요. 한국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실제 5G가 19년도에 상용화가 된 이후에 지금 보면 이제 거의 3천만이 넘어간 수준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LTE는 자연적으로 같은 이제 경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는 뭐 일반 가입자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뭐 IoT라든가 뭐 기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망들, 특히 요새 자동차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른 기술 발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도도 이제 쭉 같이 이제 증가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품질에 대해서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투지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5G까지 계속적인 노력들이 계속 기술 변화에 따른 속도도 계속 증가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왜 이 정부가 품질 평가라는 거를 도대체 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결국엔 상품이고 소비자들이 결국 돈을 주고 재화를 구매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가장 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의 기준은 요금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요금만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해서 결국에는 좀 공정하고 이게 건전한 통신 시장 환경을 좀 조성을 해보자라는 측면에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그럼 이용자가 쓰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냐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용자가 결국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결국은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따라오면 결국에는 망에 대한 투자라든가 R&D를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통신망에 대한 것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2G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그 당시에 핵심 서비스라고 보일 수 있는 뭐 음성 통화가 메인이었던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작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해서 그 당시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관심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품질 평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품질 평가는 저희가 어떤 절차에서 하냐 아마 저희가 이런 발표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일단 대상을 저희가 정하죠. 대상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품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쓰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앞부분의 발표들에서는 굉장히 기술이라든가 연구하는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실제 스마트폰을 들고 노트북을 들고 집에서 PC를 들고 서비스를 쓰는 사람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서비스의 품질이 어떤지를 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서비스를 평가할 것이냐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에서 가장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과 보통 유선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와이파이들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선 통신에 지금 제일 상위단에 있는 5G를 포함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한 4천만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LTE 서비스조차도 결국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품질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하고 나면 단순하게 뭐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것에 가장 큰 고민이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무엇을 평가를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보가 통신사라든가 R&D를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뭐고 불편하게 여기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럼 그걸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일단은 만들어내고 측정 지표하고 평가 지표가 나오면 그거를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해관계가 맺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를 봤을 때 가운데 서서 이거를 보면 이거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전체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방식을 적용해서 품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어디를 찍을 건지가 되게 중요하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에서조차도 계속적으로 나한테는 동일하고 고정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쓰는 그런 구간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찍은 데이터가 그 서비스의 품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용자가 어디서 스마트폰을 쓰고 어디서 인터넷을 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A라는 통신 사업자의 품질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려면 정말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모든 공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만 이게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국을 예를 들면 일단 집에서는 유선을 많이 쓰고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댁에서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이동통신으로 넘어오면 얘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말에 뭐 쇼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평일날 일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뽑아내고 그 안에서 품질 측정하는 것들을 대상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측정하고 여기에 덧대서 저희가 시간대도 고민을 합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을 텐데 여기만 찍을 것이냐 아니면 낮에 최한한 시간에서 찍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이런 모든 경우를 고민을 하고 이 결과값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설계한 다음에 그 대상지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측정 중에 이슈가 많이 생기죠. 저희가 측정을 단연간 해보니까 측정 중에 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제 뭐 단순한 망의 장애라든가 뭐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는 있지만 측정을 하는 툴조차도 저희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상시적으로 계속 측정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럼 어떤 지표를 찍을 것이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렇죠? 주고받는 수단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데이터를 얼마나 잘, 과거에는 빠르게가 가장 중요했지만 빠르게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잘 주고 있고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도 내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여기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이 데이터가 끊김이 없었고 리다렉션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가용률이나 가용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표로 부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유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와이어드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보다에 대한 안정성은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속도 위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5G 서비스를 품질 평가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였냐면 실제 19년도에 서비스가 딱 상용화가 되니까 가장 이용자들에게서 불만이 나온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LTE로 망이 넘어갑니다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5G에 요금을 내고 5G를 쓰는데 우리는 계속 LTE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들은 큰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 사항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서비스를 쓰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확률적으로 그렇죠. 높은 확률로 5G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측정할 때 망이 5G에서 LTE로 넘어간 빈도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라는 거를 저희가
가용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지표를 만들었고,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초기 했을 때는 70% 60%대 정도의 낮은 수치를 보이다 보면, 근데 지금 5G 상용화되고 한 4년이 흘렀더니 지금 현재 수준은 망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는 90% 이상의 가용률을 보이는 걸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5G는 서브6 주파수, 그쵸? 예, 주파수 대역이 저희는 100메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동등레벨로 외국이 200메가 주파수를 갖고 있는 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외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보기도 하고요. 저희는 측정 하는 방식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측정 시간대, 그다음에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찍혔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여러 가지들을 발표를 해, 뭐 옴니아 보고서에도 나오고 옴디아에서도, 그다음에 오픈 시그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우클라 같은 조직에서 글로벌에 대한 이런 뭐 무선에 대한 품질을 측정해서 막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찍었고 언제 찍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를 측정했는지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모든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의 작년도에 이제 작년 22년도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5G가 890메가, 900메가 정도의,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역이나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서 속도가 100메가대나 50메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용자가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있을 때 나는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의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용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에 근거해서 통신 사업자가 커버리지를 이용자한테 알려주게끔 의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서비스별로, LTE는 LTE, 뭐 5G는 5G별로 우리 통신사의 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정부는 이것들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같이 검증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에 산이 많습니다. 예. 아직 산이나 이런 쪽을 지역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반경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용률을 봤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장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속도가 나오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 서비스가 되는지 가보니, 통신사가 구축이 다 완료됐다라고 이용자한테 알려주고 있는 장소에 가보면 실제 96% 정도는 망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개 지역, 아웃사이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빌딩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안에 있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간에서 보면 꽤 많은 시간. 그래서 여기 두 개 있는 표는 실제 대형 건물의 사업자가 인빌딩 시설에 별도의 소형 중계기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가용률이고요. 오른쪽은 좀 소형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장비가 실제 실내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서비스 커버리지 지역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가용률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저 10%가 결국은 사업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10번을 내가 핸드폰을 쓰려고 켰는데 한 번 정도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품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지사들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각 서비스별로 저희가 측정한 작년의 결과니까 요건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스피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화에 의해 최근 3년간의 변화폭은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알기로 우리나라 주파수 100메가대에서 아마 최대적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는 저희가 한 1.56기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900메가 정도 속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결국엔 네트워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아까 앞전에서 보였던 커버리지를 어떻게 좀 그런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서 아까 보여드렸던 커버리지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그런 면적들에 대해서는 각사가 5G를 다 구축하자 보니 너무나 많은 투자비가 유발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공동망을 구축해서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면 대표적인 세 개의 통신사가 있는데, 한 통신사가 그쪽에 대한 무선국에 대한 것들을 설비를 다 하고 그 무선국을 3사가 공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동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4년도까지 그 농어촌 지역까지 저희가 다 구축을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저희가 요거에 관련돼서 짧은 그 영상이 하나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